자, 2024년 1월 28일 일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024년 만화클래식 신년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총 4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수 먼저 치고 갈까요? 박수 쳐주세요. 네, 오늘은 마이크가 4대 준비되어 있지만 6명이 모였고 지금 다들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만화클래식 본체이신 정다빈 프로듀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학탐구의 임나훈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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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입니다. 임나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망가다의 전우님 모셨습니다. 네, 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지적 평론가 시점의 이재민 만화문화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을 함께 했고 그리고 2024년도 함께할 패널들을 모두 모아놓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님, 원래 저희가 이 방송 네. 2023년도 12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네. 밀려서 결국에는 1월 28일까지 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제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년회 송년회를 못 하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고 제가 급하게 신년회는 이거는 밀리면 안 된다 하고 바로 잡았죠. 근데 다행히 1월에 딱 오늘이 돼서 딱 오늘 하루. 네. 나머지는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모이게 되었다. 다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쁘시다. 이게 좀 이런 말하기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쁘시죠. 맞죠? 다들 풍족하면 그냥 뭐 아무 데나 그죠. 다들 이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맞는 날 안 맞는 날인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신년회가 인제하게 되었고요. 근데 미학탐구회가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조금 예전에 방송이 올라갔어요. 11월에 올라가고 지금 처음 뵙는 거라서 두 분 근황이 좀 궁금한데 임나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저는 새해를 네네네. 생전 처음으로 해외에서 보냈어요. 전 대만 여행을 가족들이랑 그 연말에 거기서 보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되게 뜻깊은 경험하고 왔고. 네. 새해를 그야말로 마지막 날과 첫날을 해외에서 지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갑진년의 이제 시작을 갑진년. 이제 대만에서 아니 제가 그 제 친구 애국자는 아닌 느낌. 아니 근데 제 친구 중에 사주에 빠진 애가 있는데 그 친구랑 자꾸 사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자꾸 그쪽 단어를 거의 세뇌 수준으로 음양오행. 그래서 자꾸 막 물어보고 아무튼 그래서 그랬고 단기 몇 년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네 비슷한 거잖아.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길게 작업했던 어떤 동화책이 있는데 예스24에서 북펀딩을 한다고 해서 제목은 뭐냐면요. 일단 치킨 먹고 사춘기라는 동화책이에요. 치킨 먹고 사춘기요? 네, 일단 치킨 먹고 사춘기라는 단편 동화집이에요. 주니어 RHK에서 나온 책이고 북펀딩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RHK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 랜덤하우스 코리아라고 랜덤하우스구나.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경하러 가보셔도. 펀딩 시작된 거예요? 네, 1월 17일인가 19일부터 2월 중순까지 하는 걸로. 그럼 예스24 있습니다. 들어가면 지금 그 펀딩이 되고 있구나. 예. 그러면 이번 방송 할 때 링크 달게요. 공지에다 링크 네, 달면 그러면 되겠다. 감사하죠. 동화책 요즘 동화책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갑자기 왜 그려서 고백을 하고 그래? 그러면 제가 자기 책 좋다는 말을. 그러니까 많이 관심 나 잘 만들었다. 자녀 있으신 분이나 그러니까 인쇄계약이 뭐 좀 괜찮았나 보다. 그죠, 뭐 자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많이 조카한테 팔려야 선물하기 되나 보다. 좋으니까 많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오늘 방송은 계속 이런 식일 거예요. 난잡하게. 최재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뭐 똑같죠. 맨날 작업하고 축구하고. 저 운동. 네. 런데이 하시고. 네, 작년에 제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건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달리기랑 축구랑 뭐 운동 많이 하면서 실제로 건강해져가지고 좀 많이 건강검진 했거든요, 연말에. 근데 네. 피부 혈색이 좋아 보이세요. 네, 살도 많이 빠지고 한 거의 8kg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 결과도 좋고 그리고 작업량이 좀 좋아졌어. 작업량이 상승해.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 몇 장 하고 막 갑자기 졸리고 안 되겠다면 기절하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선명한 느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도 약간 좀 개운한 느낌? 체력이 생기니까 네, 체력이 확실히. 붙으니까 확실히 너무 좋아져서. 네. 그래서 뭐 근황 그렇고 뭐 재밌죠 항상. 즐겁고 네, 만화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표류만화 교실 또 이제 새로 하시잖아요. 일하는 거랑 별개로 이제 진짜 10년 딱 됐거든요. 20기.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신청자. 네, 거의 하루 만에 다 찼어요. 완전 마감 몇 시간 만에 마감됐던데요? 네. 보통 근데 이제 와 대단하다. 난 두 달에도 안 차는데. 그 1월 7월에 하니까 보통 근데 이제 반년 동안 연락이 와요. 뭐 다음 기수 언제냐. 그럼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차요 미리. 웨이팅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미리 연락 드리면은 바로 차고 또 이제 올리면은 보통 바로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작업도 하지만은 만화 세계라는 네네. 부캐 아닌 부캐 운영하시잖아요. 부캐 아닌 본캐 같은 그런 걸 하고 있고 네. 또 이 만화 클래식도 한지 이제 사실 꽤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도 좀 수혜를 입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래도 한 두세 명은 이거 듣고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죠 이래저래.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 어떤 심적 근황으로 치면은 네. 최근에 이제 만화 클래식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좀 좋은 의미에서. 아까 했던 말 해주고 싶다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 약간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판이 커지고 이렇게 다양성이 이제 하면서 진짜 풍성한 이런 만화 채널이 없는. 사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지금 저는 한 3세대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맞다. 이게 약간 관통하는 거야 지금. 그 만화 미학 채널인데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저는 만약에 좀만 잘 구성이 되면은 오래 가고 이러면 진짜 좋을 거 생각하거든. 이제 그거랑 이제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미학 탐구의 어떤 입지가 입지를 위협하는 이제 망가다도 그렇고 전평시도 그렇고 이래저래 약간 그런 걸 느껴서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 거짓말. 거짓말.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아니랬구나.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거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전평시도 그렇고 망가다도 그렇고 너무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서 그 사실은 그 리뷰하는 거 뭐였지? 그거 애프터 서비스.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또 나도 그렇고 임남 작가님도 그렇고 이 두 분이야 뭐 워낙 열심히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이게 또 각각의 채널과 코너마다의 색이 명확해지면서 서로 되게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 최근의 심적 어떤 근황이라 치면 어떤 위기감? 동시에 어떤 활력? 네. 그런 걸 느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또 코너들 좀 여러 개 만들게 돼서 여유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닌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쫙 만들고 왜냐하면 다비님이 계시잖아 우리한테. 이제 이제는 저희가 녹음만 떠주면 편집을 그냥 다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책임 없다는 생각으로 녹음을 막막 뜨게 되니까 코너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근데 녹음을 막막 뜬다고 하시는데 녹음도 제가 뜨자고 해서 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 다빈이 하는 일의 정도로 보면은 약간 정말 더 월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다빈님은 훌륭하죠. 다빈님이 만화 클래식 본체야. 내가 정말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근황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는 오늘 방송은 신년회라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뒤에는 이제 콘텐츠를 할 텐데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서로 각자 다른 코너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023년에 이제 전평신 이제 말에 들어오긴 했지만 서로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각자 이제 만화 클래식 이제 청취자로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우님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어떠신지? 갑자기 처음부터 저는 근데 이번에 망가다 녹음할 때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잘 듣고 있고 그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제 미학탐구에는 열심히 듣고 있었죠. 맞아. 슬램덩크 편에 자기가 꼭 오고 싶었는데 왜 안 불러줬냐고. 1년 전에 그때쯤에는 저기 나도 있어야 되는데 저기 나도 약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여기서 한마디 보태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가까웠거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전 굳이? 워낙 많이 했어서 제가 여기저기에다가 슬램덩크 글을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 풀었기 때문에 돈 받는 거 아니면 안 나가야지. 네, 그러셔서 저랑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치가 다르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들으면서도 되게 약간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벌써 1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슬램덩크 개봉해가지고 맞아. 뭔가 약간 분위기가 좀 그 예전 추억을 가진 한 30년 전 돌아가서 다들 농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추억에 젖어가지고 극장을 찾던 그 느낌들, 그 시절이 그리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슬램덩크 이제 극장판에 대한 리뷰까지 또 하셨을 때도 나도 이제
보고 왔는데 보고 바로 와서 나도 좀 불러줬으면 내가 티를 안 낸다 약간 이런 느낌. 아직은 내가 급이 안 돼서 나를 부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뭐 계속 이제 열심히 들었죠. 뭐 저희가 이제 망가다도 또 많이 하기도 했었고. 네네네. 뭐 이제 후반에 연말쯤에는 이제 전평시 이렇게 올라오시고 또 이제 툰이랑 이런 거 하시면서 이즈민 평론가님 목소리도 이제 자주 듣게 되니까 또 좋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제가 부천 만화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것도 막 들으러 가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뭔가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진짜 많았던 때였던 것 같고요. 슬램덩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돌아보자면은 참 좋았다. 사실 그 슬램덩크 효과가 진짜 보통은 아니었죠. 실제로 몇백만 부가 팔렸으니까. 네. 저도 또 그 슬램덩크도 또 사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약간 그 만화 쪽 그 분위기가 확실히 활성화됐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거기에 블루자이언트도 약간 이렇게 조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은 혹시 평소에도 좀 듣고 계시죠? 네. 근데 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애플 아이튠즈에도 넣어줘요. 저 네,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네. 이걸 들으려면 팟빵으로 따로 들어가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5년 전에도 말했었거든요. 거기에 넣어달라. 아니 그거를 넣으려고 들어가 봤는데 아이튠즈 팟캐스트 있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연구하세요. 네, 다 핑계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다고. 이거랑 네이버에도 또 그거 있는 거 알아요? 그건 필요 없어. 그건 안 해줘도 되는데 애플 팟캐스트에는 넣어줘요. 그래서 맞아, 있어봐 저도. 조용히 해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군데 넣으려고 제가 다 찾아보고 해봤는데 뭔가 좀 딜레이 되고 다 안 맞고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링크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알겠어요. 네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네네. 팟빵 앱에 들어가서 하면은 애플 앱에서 들어가면 네. 그냥 한 2단계만 건너면 돼요. 팟빵은 처음에 배너가 뜨고 배너를 끄고 내 마이에 들어가서 내 구독문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주시는 분들 진짜 고마운 분들이야. 진짜 고마운 분들이야. 네. 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겠습니다. 네. 이 조회수 리스트를 보다가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네. 야기놀이로 엔젤전 설편이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높아. 그게 제일 높을 거예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떻게 탄 거지? 얘가 혼자서 4,000회를 찍고 있어. 어머. 어떻게 알고리즘을 탈 수 있는 그게 유튜브의 있었나? 최고치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유튜브 최고치예요. 뭘까? 정말 궁금하네. 네. 그래서 요새 20대 친구들한테도 네. 물어봤거든요. 너희 엔젤 전설 아니라니까. 엔젤 전설은 알죠 이러더라고요. 그 보통 그냥 오랜 오타쿠 경험상 보통 DC예요. 보통 DC 망겔이나 아니면은 트위터 쪽인데 거기서 아마 탄 게 아닐까. 뭔가 거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면 거기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겠다. 아니야 올리지 마.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 지옥문에 들어가지 마요.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거기 건들면 안 돼요. 저가 무슨 그 만화 작법서 보다 보니까 그 웹툰 작가분이 지금 성함 기억 안 나시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 도연 작가의 그 웹툰 작법서 이거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엔젤 전설을 언급을 아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보다 보면은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알고리즘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만화에게 관심이 많잖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웹툰리스트 하다가 1년 정도 쉬었는데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그런 웹툰 리뷰만 전문으로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사이드비의 이 우산 아래서 같이 하려고 이 말은 다빈님이 편집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다. 네, 바라고 있다가 아니고 제가 편집을 하는 걸로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방송이 이제 얘기해도 되나? 네네.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월요일 웹툰리스타 올라가고 수요일, 금요일 이제 만화 클래식이 2편씩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웹툰리스타가 팟빵에서는 서로 다른 채널이지만 유튜브는 지금 채널 같이 올라갈 거예요. 같이 올라갈 거예요. 사이드비 채널에. 네, 사이드비 채널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래서 유튜브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팟빵은 정말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드는 건데 유튜브는 그래도 저도 달러 들어오죠.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다 모았다. 팟빵에서 모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았다는 맞아요. 생각을 가지고 요즘은 유튜브를 모으고 있는데 저희 400명 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늘리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빨리빨리 늘고 있어서 그럼 9만 일 정도 지나면 네. 실버 버튼 받을 수 있네요. 네, 99만 일 정도 지나면은 그래서 이게 한 올해 목표는 한 1,000명? 1,000명 정도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DC는 좀 위험한데 네. 루리앱 같은 데는 올려도 돼요. 약간 홍보해야 돼. 근데 저는 이 망클 사이드비의 가장 큰 단점은 홍보라고 생각하거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마케팅이 안 돼요.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준 마케팅 팀장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 트위터 특히 트위터 오타쿠들 직결지잖아 거기가. 네네. 거기는 아이돌부터 애니메이션, 만화, 오타쿠들 다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인스타 오타쿠들은 가짜 오타쿠거든. 오타쿠 관점으로. 그러니까 누가 발끈해서 저한테 댓글 달 수도 있거든요. 인스타 오타쿠 중에 댓글 달았으면 좋겠어. 왜요? 상대해 얘기 주시게. 좀 나누게. 함께 또 이제 오타쿠 만나는 거 좋아하죠. 네. 아니 그런 면에서 이게 저는 트위터를 꼭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항상. 그 특히 만화 관련해서 특히 좀 이제 한국에서는 웹툰이 워낙 기반이니까 좀 이제 출판 만화 베이스로 하는 경우면 관련된 일을 만약 한다, 그럼 더 해야 돼요. 그 트위터는. 네네네. 왜냐면 그쪽에 다 있거든, 정말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사이드비가 트위터랑 뭐 루리앱이나 이런 그 만화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이게 좀 하더라도 엄청 더 잘 될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제가 그 예전에 슬램덩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그냥 기분으로 홍보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고 그지. 제가 이거를 퍼다 나를 때가 있고, 저도 애정이 가는 이제 녹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신경 써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그 만화세계랑 제 개인 계정으로. 그러면은 그게 알아서 막 서로 퍼져요. 그럼 당연히 그게 유입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망크레이나 사이드비에서 그런 걸 운영한다면 물론 그게 손이 가는 거니까 귀찮지만 아니 해야 돼.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요? 아니 이 지금 2024년인데 SNS로 뭔가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사실 저 성인수 대표님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하는 SNS가 페이스북이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물론 어르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스북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해야 돼. 예를 들면 저는 SNS 6개 하잖아요. 네? 저 6개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리고 당연히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인은 이제 3개고, 근데 이제 복붙으로 그냥 갖다 붙여요. 예를 들면 저도 뭐 망클 녹음했다? 그러면은 6군데 다 그냥 올리거든요. 저 녹음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을 이게 보고 와서 이게 듣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좀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갑자기 그 뭔가 이야기가 대토론회가 되고 있네요. 상관없어요 오늘은.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저는 약간 반대예요. 만약에 홍보를 할 거라면 커뮤니티에서 홍보하는 건 저는 반대. 왜냐하면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상처받을 거예요. 개쌍욕을 먹을 거야 진짜로. 왜냐하면 SNS 말고 커뮤니티 어디든 트위터도 저는 거대한 커뮤니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오타쿠들이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홍보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동으로 올려. 그럼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하고 응대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야. 저는 몇 번 해봤고 당해봤고 겪어봤거든요. 근데 경험자의 웹툰인 사이트는 트위터 자동으로 보스로 올라갔어요. 그 계속 올라갔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그게 막혔어. 돈 내래요. 되게 비싸. 근데 그 커뮤니티에 적합한 컨텐츠들을 올리는 건 저는 찬성인데 모든 걸 다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약간 생각해요. 그렇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네이티브, 예를 들어서 최재훈 작가가 올린다, 이거는 먹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보이던 사람이니까. 근데 홍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머리부터 깨고 시작한다고. 그치. 우리의 사람이 아니거든. 전 그래서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공간이에요 인스타그램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건데 이제 취향이 차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씀 하신 거야 정말 이거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재인 평론가님 말처럼 이게 진짜 거기는 완전 세렝게티거든. 정말이에요. 굉장해요. 진짜 자칫 본의 안부도 듣고 가끔. 그래서 디싱 가지 말라고 한 거야. 맞아. 거기는 좀... 패시브가
부모님 안부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루리앱이나 트위터나 좀 이런 그래도 만화 관련된 커뮤니티 얘기했던 건 왜 그러냐 근데 좀 그래도 저도 사실은 아무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뭘 올렸을 때 한 문장이라 좀 덧붙여요. 그러면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들어주거든. 그러면 또 리트윗도 되고 막 이러는 거지. 댓글 달릴 때도 뭐 응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툭 올리고 아니면 뭐 그러면 당연히 뭐야? 뭐 추판만화 요즘 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실 약간 이게 다운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분위기, 그러니까 이재명 평론가님 분위기를 말한 거지. 요거 좀 괜찮아. 들어봐. 이게 한 문장으로 붙어 있으면은 좀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형성되는 게 있거든 담론이. 사실 그리고 그런 걸 좀 해왔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조금씩이지만 이게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추천은 한다 이 정도. 네. 나온 작가님은 다른 코너들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코너 이제 정리하고 코너 후기 듣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렇죠. 네. 그냥 본인이 들었을 때 다른 코너들 들었을 때랑 만화클래식 어떤지 청취자로서. 근데 저 아까 조금 지난 얘기지만 전우님이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저번 편 바로 엊그젠가 어제 올라오셨을 때 하셨던 아모레? 네, 아모레 편 말고 그 메달리스트 편에서 말씀하셨을 때 전우님께서 저도 전평시 들으면서 좀 비슷한 감정을 저도 느꼈어요. 아니 왜? 왜? 이거 내 마음인데 왜냐면은 진짜 나 만화 더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원래 평소에도 그렇게 막 많이 읽는 편은 여기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하는데 이 정도는 진짜 알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평론가들이 나왔을 때의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야. 그렇게 안 읽으면 도태되는 사람들이야.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 30년 동안 그것만 파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잖아요. 저는 굶어 죽어야 돼요. 읽지 마세요 그렇게.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지. 그런 거고 아무튼 근데 약간 전평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몇 편 안 나왔지만 그래도 들으면서 제가 몰랐었던 부분이나 역사 같은 일본의 역사나 그런 배경 같은 거를 같이 들으면서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망가다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평소라면은 안 볼 것 같은 솔직히 이제 방송 들어도 안 보는 만화가 사실 더 많은데 그걸 들으면서 약간 간접 체험하면서 대충 이야기 낄 수 있겠다 약간 싶은 정도로 약간 어떻게 보면 만화 영업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항상 너무 재밌게 듣고 있죠. 그리고 약간 키포인트라면은 전우님 항상 그 심리학적으로 파고드는 그게 항상 좀 재밌어가지고 항상 기다리고 MBTI? 있어요. 그런 부분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봐요, 좋아하는 사람 있다 그랬잖아 내가. 아니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저도 아까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평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 뭐 이재명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직업이 아예 그걸 전문한 사람이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런 그 만화에 대한 미학 여러 가지 관점의 담론 저성이 되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 반대로 일종의 어떤 특유의 그 권위나 계급적인 요소 때문에 나 만화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러면은 당연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런 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편하게 여기 앞에 내 앞에 예를 들면 역사학자나 아니면 정말 박인하 이사장 같은 경우 정말 연구가니까 그분이랑 있을 때 내 관점과 이 사람의 관점을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배워간다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너무 저는 그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정우님도 그렇고 나온 작가님도 그렇고 여기 다 계신 분들은 편하게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나중에 크루즈로 이제 만화 특강도 같이 들으러 가고 다 같이 저는 미리 결제하려고요. 준비돼 있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봤어요. 전평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키타큐슈에 있는 만화 박물관에서 모리카오르 전시를 오늘까지인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순회 전시라서 저는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이 뒤에 분명히 추가로 다른 지역을 갈 텐데 그게 어디가 될까. 근데 오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네. 이렇게 되면 타이밍이 모리카오르는 신부 이야기 했던 그 작가죠. 네. 그러니까 디테일에 미친 사람. 지금 신부 이야기 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든 판이 왜 이렇게 그쵸. 깔리고 있을까 하고 한 이제 길로 흐르고 있네. 온 오사카- 우주가 돋고 있다. 네. 오사카 이제 여행하면서 데스카 우사모도 한번 들러주고 네.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방금 평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전 정말 공감하는 게 평론가들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오타쿠예요. 근데 이름이 평론가로 붙으니까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막 그 우리가 일본에서는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말하잖아요. 만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학자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화를 주제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만화를 판 다음에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고 전 평시를 시작한 것도 그거예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누구야 미야자키 하야오 되게 쪼잔한 노인이다. 그 다음 편이 뭐예요? 그 다음 편 이 쯔게. 사람 쯔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이 느꼈던 어떤 계급적인 열등감 때문이다. 그 다음에 데즈카 오사무 이 사람도 쪼잔한 아저씨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한 얘기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거고 이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인수 작가님한테도 이거 하자고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네. 제가 옳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맞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고 다른 관점이 풍성하게 나왔을 때 사실은 만화 미학 담론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그때 최재훈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담론 조성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카페에서 아니 뭐 소개팅만 해도 저기 이토준지 보셨어요? 이런 사람 없다고. 왜 이소진 씨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흔하지 않. 하셨구나 저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흔하지 않다 이거죠. 아내가 아직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그랬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통념적으로 이게 어떤 멋없다. 이런 거랑 사실 일맥상통한 게 만화 쪽이잖아. 네. 그런 면에서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뭐 그 만화 봤어? 아니면 그 애니메이션 봤어? 혹은 네네. 그 만화 가지고 뭐 했대? 이런 게 사실은 그냥 영화나 미술이나 게임 얘기하듯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 많고 그 와중에 각각의 포지션 안에서 그냥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자기 관점 얘기하면은 그거 자체로 충분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서 똑같이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순수이성 비판 얘기하는 거랑 무슨 천국대마경 얘기하는 거랑 사람들이 급을 나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똑같이 문화라면서요. 그러면 그거 잘 모르는데요. 순수이성 비판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천국대마경 모르는 사람은 인사처럼 여겨지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되게 천국대마경 정도면 맞아요. 저 그만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의 순수 이성 비판쯤이야.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사례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만화 본다는 거예요. 특이한 만화 진짜 본다고. 특이한 만화 본다고 해서 그럼 무슨 만화 보시는데요? 왜냐면 저도 만화 알리니까 했더니 주술회전이라고 아세요? 어머. 이러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다. 아니 너무 열받는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뭔지는 알 것 같아. 이거 너무 인싸 만화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빼앗겼다. 나는 스파이 패밀리나 뭐 저기 뭐 나루 그 블리치나 이쪽이 아니고, 원나블 아니고. 나는 그래도 좀 이런 거 난 좀 안다. 최신의 본다. 마이너하고 약간 마이너? 그 와중에.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주세레전 지금 KST5랑 협업하거든요. 콜라보. 네. 그게 어떻게 마이너야? 너무 인싸 만화라서 케이스파이는 메이저지. 할 말을 잃었다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만화에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웹툰이스타나 만화클래시랑 같이 열심히 해서 소개팅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 확실해요. 본인이 다 그럼 끝나면 성공한 거예요. 남의 인생 근데 망치려고 하지 마. 이거는 저 진짜 공감하는 게 왜냐면 만화는 철저하게 취향 기반으로 보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봤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 취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거든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이제 천국대망학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뭐야 저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약간 그렇다는 아니 거죠. 이토준지 정도는 메이저죠. 대가잖아요. 대가. 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 다 추억 있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이토준주와의 추억이요? 네, 다 있지 않아요? 19금 붙었을 텐데 그때. 아니 근데 아내도 알더라고요. 어. 다 알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최재훈 작가님한테도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이제 다른 코너들 들을 때 어땠는지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네 맞아요. 살짝 이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너무 놀랬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망가다는 어차피 되게 정말 잘 듣고 있었고 이미 그리고 네. 이게 전우님이 좀 약간 주축인 면이 있다 보니 그 심리학 중심으로 이제 캐릭터 얘기할 때도
다빈님이나 인수 작가님 얘기했던 그런 측면을 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MBTI 얘기하실 때 약간 부끄러워하시면서 하시는데 아니 저는 되게 저의 길티 플레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 20년 전이었으면은 전우님이 20년 전이었으면 혈액형 가지고 했겠지. 맞아. 그러니까 10년 뒤엔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MBTI를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해가 쉽잖아. 그래서 오히려 전 좋았고. 그리고 뭐 저는 그 두 분이서 다빈님이랑 인수 작가님 하는 그 리뷰 지극히 약간 좀 인수 작가님의 어떤 그죠. 취향과 이게 조금 변호를 하자면 원래 꼭 제 취향은 아닌데 그래픽 노블을 다루는 게 없어서 그런 것 제가 어쨌든 책을 매번 사서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되긴 그래서 해요. 그것도 되게 재밌고 좀 더 두 분의 대화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건 재밌는데 두 분이서 하는 리뷰에서 이제 인수 작가님이 항상 이제 덧붙이잖아요. 이거 내가 골랐다. 근데 항상 주변에 도움이 있었고 왠지 그건 빠져 있고 그 부분 약간 아쉽고 진짜 기억이 안 나. 약간 뇌가 조작되나 봐 스스로 그렇게 기억이. 그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AS 코너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메달리스트 때도 두 분 녹음할 때 얘기하셨지만은 다빈님은 거의 매일 들어가 보신다 했잖아. 네. 저도 그런 저는 거의 저도 매일 들어가 봐요. 예를 들면 뭐 예전으로 치면 한양문구 북새통. 요즘에는 뭐 알라딘인 거지. 왜냐면은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 그쵸, 기본 소양이죠. 기본이야, 기본. 예를 들면은 뭐 영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보통 영화는 대중적이니까 요번 주에 영화 개봉 뭐 하지가 사실 다 알아. 꽤나 사실 다들 하는 얘기거든. 근데 요번 주에 만화 뭐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 별로 얘기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뭐냐면은 웹툰은 또 얘기한다. 이번 주에 뭐 올라왔어? 너 어제 그 올라온 거 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 안에 저변에는 사실 되게 많은 만화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한국어 만화를 많이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언급이 덜하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물론 매일 보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이게 왜 탄생한 코너냐면 우리가 망가다 코너 할 때 뭐 1권에서 4권, 1권에서 8권 이렇게 붙여서 하잖아요. 근데 망가다 초반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8권까지 붙이고 나서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 내가 9권을 안 읽는구나. 여기까지 마치 이 만화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게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 중에 얘기하다 보면은 또 틀린 정보 나도 모르게 전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수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에도 그럼 9권이 새로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그걸 다 챙길 힘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그걸 아침마다 보면서 시나린골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너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만화 클래식 본체는 다비님이라는 얘기를.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든 게 아니고 되게 오히려 즐거운 거야. 그래서 원래 맞아요. 하고 있던 거. 그래서 제가 AS 코는 되게 즐겁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정보 전달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너무 즐거운 거야. 예를 들면 뭐가 나왔다? 그러면 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래요. 맞아, 나왔지. 맞아.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나도 이미 그거 봤어. 이게 오타쿠들이 있잖아. 이게 그걸로 충분해. 너 나온 거 알아? 좋지. 그게 핵심이고. 가끔 이제 제 이야기도 또 해주고. 맞아요. 그거 하면서 또 썰 푸는 거거든. 양쪽에서 그래. 웹툰 이재민 평론가 오일 봤어. 이거 봤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책을 이거 봤어요. 이러고 근데 있으니까. 이재민 평론가님은 또 약간 피곤할 수 있어. 왜냐면 업으로 하시니까. 알지 나온 거 약간 이런 느낌이 올라왔겠지. 이게 나한테 왜 이미 예전에 쿠키 구웠다 나는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 전평씨는 당연히 너무 놀랍죠. 너무 배우는 게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쨌건 작가니까 미학 중심으로 그 역사를 좀 따라온 게 있었거든요, 항상. 예를 들면은 뭐 만화 원론이나 만화의 시간이나 이렇게, 그리고 그 만화 그리는 법 기억이 안 나는데 2권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화 미학 중심으로 따라오던 게 쭉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가로도 그렇고 데스카우 사무도 그렇고. 사실 데스카우 사무는 이게 파다 보면은 안 피해갈 수가 없거든. 약간 등뼈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아는 얘기긴 하지만 너무너무 비어있던 거지. 볼륨을 이제 딱 채워주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그냥 징검다리처럼 띄엄띄엄 연결되어 있던 부분들을
박이나 이제 평론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박이나 이사님이 하는 얘기 들으면서 슥 채워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도시락 채우듯이 비슷한 걸 느껴요. 비슷한 거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알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라는 게. 그래서 마치 그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안개 낀 거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거기 있었구나. 이렇게 연결되네 하는 것들이 딱 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죠. 그런 면에서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분 좋았던 게 이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학 탐구에도 그렇고 나 혼자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전문가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전평시에서 이제 그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방이나 평론가님 오시면서 약간 완성된 느낌이 드는 거야. 이 만화 클래식이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잘 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게 만화 미학 중심으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 분리되어 있어요.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만화에 어떤 영향을 줬고 또 그게 거꾸로 영향을 주고 이현세 선생님도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보통 만화로 완전히 또 분리되어 있고 세계는 따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처럼 얘기되는데 그걸 좀 해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뭐 이래저래 일본 만화를 베이스로 하지만 나중에 한국 만화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모로 이제 이 듣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원래는 측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코믹스 얘기를 좀 해볼까? 미국으로 갈까 이랬는데 판단하기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본 쫙 가고 그다음에 뭐 코믹스 쫙 가고 뭐 한국 만화 쫙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다음 편도 뭐 이제 일본 망가 시장에 유명했던 내일의 조라고 그 왜 장례식까지 일어났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이게 토크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벌써 40분 지났어요. 잠깐 쉬고 돌아와서 지금 남아있는 질문들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 모여서 2024년 만화클래식 신년회 하면서 2023년 총정리도 좀 해보고 있어요. 이제 드릴 질문은 뭐냐면 이제 팟캐스트를 우리가 다 들었고 계시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난 이렇게 들었다 다른 분들 거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쭉 들으면서 내가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참여했던 에피소드도 들을 때도 느낌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들을 때도 이게 재밌었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다른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거 얘기해도 좋은데 전우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내가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 재미없었어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 재밌게 듣기도 했고 다 재밌게 본 만화들이기도 하고 네네네. 저 이제 망가다 녹음도 다 재미나게 녹음해서 네. 갑자기 그냥 네. 그 생각은 나요. 저희가 녹음해놓고 날라간 올리지 못한 날라간 거 날라가 버린 녹음이 있다라는 게 그게 그냥 저는 갑자기 생각이 그거 나네요. 다비님이 들고 오신 만화니까 잠깐 뭐였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노 작가의 치키타구구라는 만화인데 제가 되게 좋아해요. 예전부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하자 하고 그때는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녹음이 아니라 저희가 다 각자 집에서 녹음을 하던 시절이라서 제가 이제 하자고 하고 재밌게 다들 보고 잘 얘기를 끝냈는데 이제 파일을 보내려고 제가 들어보니까 안 나오는 거죠 소리가. 빵꾸가 났어요. 제 파일에 아예 빵꾸가 나가지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 보내주자 하고 안녕을 구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안 되겠다. 그게 두 번째였거든요 빵꾸가. 그래서 첫 번째 빵꾸 났을 때는 그때는 제게 안 들렸나 그랬는데 재녹음을 했고 근데 두 번째도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때부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민 평론가님이 나한테 녹음 장비가 있어 이러면서 집에서 이거를 그 전부터 쓰라 그랬거든요. 그냥 그 전부터 쓰라 그랬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뭔 때가 필요해? 그냥 물어서 하면 되지. 꽂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달 끌고 오셨길래 써볼까 하고 써봤는데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같은 패턴이네요. 마지막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그래서 내가 보라고 했잖아, 내가 쓰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었니?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좀 아까웠고 그래 저도 아깝게 생각하는데 또 재밌게 들으신 에피소드 그래도 어렵네요. 뭐 저희 공개 방송 한 것도
여전히 참 특별한 기억이 나는 그런 일이었고요. 올해 또 해야 돼. 네, 300회 때 또 해야 돼. 네. 그 이케베 아오이 편 이제 네. 다비님이 재밌었다고 했는데 네. 저 입장에서는 좀 복수의 느낌이 드는 판파냐 편이 더 재밌었어요. 네. 제가 약간 좀 판을 좀 짜서 판파냐 이렇게 판을 좀 짰던 그리고 블루자이언트 편이 재밌었네요. 극장판 보고 온 거예요? 아니면 네, 보고 극장. 와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게 저한테도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온 작가님은 그러면 어떤 편들이 좀 재밌었는지? 모든 편이 다 재밌긴 했지만 제가 네. 아무래도 매번 이런 보험을 항상 드시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아니 근데 사실 다 듣지만 일단은 제가 출연한 게 일단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출연한 거 다시 듣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른 거 재밌었던 거는 최근에 미야자키 하야오 신작 나왔을 때 그거 리뷰 해주셨던 그 전평식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블루 자이언트 애니메이션 보고 오셨을 때 망가다 팀들 그거 너무 저도 끼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마 그때 그 보러 가시기 전날에 저희 녹음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한테 내일 보러 간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아마 저도 가면 안 되냐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그랬으면 같이 갔지.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저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맞아 나도 울고 막 그랬고 이번에도 한동안 성인수는 OST 엄청 부정하고 있다. 들었거든요. 그런 적 OST도. 없는데. 까똑까 나는 들은 적 없는데. 진짠데? 네. 그래가지고 과몰입해서 저도 그때 되게 열심히 들었고 그다음에 책은 저는 안 봤었어요. 저는 영화로만 처음 접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듣고 이제 책 조금 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망가다 블루자이언트 다루셨던 거 다시 재밌게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최재훈 작가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우선 이제 가장 가까운 거는 전평시 데스카 오사무 이야기는 뭐 재미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듣는 동안 정말 기가 황홀했지. 와 기가 살짝 녹네. 왜냐면은 진짜 귀한 얘기들을 또 다 해주셔가지고 그 평론가 두 분이서 너무 재밌었고 이제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달막달막한 거 있잖아. 입이. 저기 나도 있어. 또 이게 살짝 또 이제 옆에서 또 이제 좀 해주면서 또 연출 얘기나 또 만화 얘기 할 게 너무 많잖아. 대즈가. 저는 만약에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최재훈, 박이나 이재민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자신이 없어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뭐 꼭 녹음이 아니라 만화 얘기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런 거는 언제든 환영이죠. 네, 그래서 그냥 그 대화만 해도 배우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게 하나가 좀 있었고 망가다는 저기 말씀 주셨는데 이케베 아오이 편이랑 의외로 그거 다 많이 꼽네. 판파냐 편을 세트로 들어야 돼. 아니 근데 나는 방송을 하면서 그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아니 그게 진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재밌어. 저는 제가 편집을 하잖아요. 저도 이거 예전에 할 때 뽑았는데 편집할 때 들으면서 되게 재밌다 싶은 게 싸우는 구도가 나와야지 확실히 재밌는 게 더 하더라고요. 우리가 싸웠어요? 그 방송할 때? 전혀 안 싸웠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둘이 되게 싫어하는구나. 싸우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랑 정말 많이 다르지라고. 맞아. 그러니까 말을 취향이죠. 저 사람 나랑 다르지지. 왜 저래?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기억나. 내가 이케베 아오이가 내가 이런 류의 만화를 별로 잘 안 보는데 되게 이게 감정적으로 싹 흐르잖아요. 저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저 눈을 앞에서 희미한 눈빛으로 뭐 약간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근데 판파냐로 저격했잖아. 판파냐 할 때는 저 누님이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러는데 제가 이거 무슨 만화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나 그래서 그 이 세트가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냥 매력탕교 팀에서 했던 거는 제 그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최성민 작가님이랑 황별이 작가님 독립 만화 코너 할 때 그 만화 얘기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서 그리고 마침 그 최성민 작가님이랑 또 황별이 작가님을 아는 사이니까 네. 근데 이제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맞아. DM에 왔었어. 네, 그래서 이래저래 최성민 작가님한테는 뭐 직접 듣기도 했고 황별 작가님한테는 이제 그 DM이랑 이런 메시지 주고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다 떠나서 그냥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거 자체가 좀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약간 좀 이런
이게 지금 좀 이런 만화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망가다나 저기 어디 리뷰 코너에서도 가끔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도 좀 약간 예를 들면은 그 문학동네에서도 그 엔솔로지 나오고 그리고 뭐 창비나 이런 다른 데서도 그냥 출판이 바로 된다던가 예, 성원 작가님이 나오던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조짐이 있어요. 이런 흐름이 이제 정원 작가님. 정원 작가님 이런 흐름이 보이는 과정에서 유승희 작가님 것도 했고 예. 아 진짜 아쉬운 게 나 솔직히 얘기해서 정원 작가님이 원래 1월달 우리 인터뷰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여기서 인터뷰 하자고 약속 다 하고 다 잡았는데 그날 눈이 그날이구나. 와, 진짜 이거 걸어가는데도 미끌릴 정도로 오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고 못 잡았는데 조만간에 또 다시 모셔서 얘기를 진짜 그 얘기 하려고 모시려고 그랬었는데 뭐 하면 되죠.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저희가 사실 의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셀렉을 네. 그 뭐 일본 만화, 한국 만화, 독립 만화, 미국 만화 이런 걸 다 골고루 하는 편인데 다른 코너도 아마 알아서 잘 하실 거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뭐 이렇게 지인 찬스 있으면 최성민 작가님 인터뷰 한번 또 최성민 작가님은 인터뷰 원하시면 본인이 할 의향이 있다고 한 몇 년 전부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전에 한번 했잖아. 듣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하고 싶은 만화전 맨날 잠깐 있잖아요. 오신 거고. 아니 좁은 방 나오기 전에 개인으로 제가 아마 했어요. 맞아 그 개인 책 나왔어요. 근데 좁은 방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죠? 완벽한 순간을 위한 여행이랑 최성민 작가님 DM 주십시오.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로 좋죠. 그럼요. 왜냐면은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카이빙 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게 녹음하고 영상까지 못하더라도 녹음해놓거나 어떤 한 개인 작가의 미학적인 요소들을 어떻게든 남겨놓는 거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 더 많이 열심히 이런 독립출판이나 출판 만화 베이스의 작가들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메이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또 알아서 잘 하는 면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물론 시선을 못 받는 분들을 이제 같이 함께 가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방송이 재밌었다기보단 제 입장에서 좀 뭔가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게 뭐냐면 우오토 작가의 지구의 운동에 관하여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이재민 평론가님이 처음 발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대박이라고 보라고. 네, 근데 이땐 봤어요. 이땐 봤어. 책은 본다? 봤다. 계열받음. 책은 봐. 근데 내용도 재밌고 이랬지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인기는 없겠다. 저는 인기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림도 잘 그리는 편이 아니고 다루고 있는 주제도 뭔가 그동안 우리가 소비했던 만화랑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장르적인 요소들도 그다지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인기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소개는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이 방송을 그때 얘기 나왔을 때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편을 진짜 재밌게 듣고 이 만화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를 댓글을 잘 안 남기던 시절에도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은 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색다른 그런 편이긴 했어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만화 있잖아요. 이제 제가 가끔 성인 작가님한테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림 못 그렸다고. 아니 설명을 들어봐. 그러니까 그림으로 호객이 되게 어렵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계속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정확한 그림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화에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못 그린 그림, 잘 그린 그림보다 정확한 그림이 되게 만화적인 그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한 번 찝냐면 딴 게 아니라 이게 자칫 이제 좀 나름 그래도 이제 위치 값이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누군가에게는 맞아 그림을 잘 그려야지. 이렇게 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딴 게 아니라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항상 만화가라는 건 그 모든 예술을 통틀어서 가장 후천적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피지컬이 제일 필요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림을 못 그려? 그럼 이야기랑 연출로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못해? 연출과 그림으로 승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만화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 복합적인 예술이라 한 개인이 무언가 이야기를 전할 때 되게 다양한 도구를 써서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나 잘 그린 그림. 근데 그게 보통 뭐냐면 묘사나 양감이나 이런 사실적인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일본 만화나 미국 만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림인데 연재를 하고 있잖아, 메이저에서. 사실 뭐 가장 흔한 예로는 원 작가도 있고 그리고 이 지구의 작가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컷을 떼다가 파인아트나 이런 묘사가 뛰어난 사람들 옆에 갖다는 못 그렸죠. 근데 만화적으로 어떠냐고 너무 훌륭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게 느껴요. 그래서 지구의 운동에 대해 볼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 반응도 좋고. 이게 오타쿠들은 알거든요. 오타쿠들은 이게 오타쿠 만화예요. 정말로. 이게 약간 또 중이병적이잖아. 그 도치돼 있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막 갑자기 달 밑에서 막 지금 묘사를 그대로 하고 우주다. 계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지금 자연과 하나가 있어. 다 됐어. 우주다. 지금 만화 속에 나오던 그 장면 그대로였어요. 진짜 이게 사실은 이게 만화는 약간 그 안에 있는 예술적 그 복합적 도구들을 가지고 후려치는 게 좀 있어요. 이 독자를 개인과 개인을 연결짓는 매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다중으로 가면은 영화인 거야, 그거는. 근데 이제 왜냐면 책이라는 건 혼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소로운 무언가로 되게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매체예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도구를 보다 보면은 되게 그 깊이 들어가는 거지, 그 작가 세계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되게 좋은 만화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사실은 오타쿠들은 알고 있던 만화예요. 이누 작가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상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미 유명한 만화였고 이미 다 알아주는 그런. 그리고 참 놀라운 거지. 이런 그림체로 일본에서는 상을 주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림은 되게 부수적인 거다. 근데 이 이야기를 너무 잘 담고 있거든. 맞아요. 그 어떤 특유의 약간 그 어떤 면에서 못 그린 그런 그림이 이 불안한 어떤 이 정서, 이 당시의 그 정서를 너무 잘 담고 있어. 그 종교적인 문제들, 억압들. 맞아.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좋은 만화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림 내기 하셔가지고. 근데 최재훈 작가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동의하고 아까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 수업할 때 최재훈 작가님이 얘기하신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민 평론가님도 쫙 들어보셨을 때 괜찮았던 거.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신명환 작가님 나온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화 연구를 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모여서 재밌는 만화 얘기하고 요즘에 뭐 봤는지 얘기하고 이런 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 되게 힘들어요. 작품 얘기 말고는. 근데 신명환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건 진짜 귀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혼자 뚫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도 이제 반응을 해줬으니까 서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 과정 중에 이제 만화 시장에서 이런 거 기획하는 사람이 진짜 잘 없거든요.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멀리 혼자서 뚫고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인터뷰 기록을 남겨놔야겠다. 누군가 듣겠지. 나중에 기획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획자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메일 보내고 알아서 뚫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긴 했었죠. 저도 평론가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거 되게 고민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에피소드고 그냥 이 에피소드에서 되게 또 핵심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게 진짜 이게 그냥 여기 계신 다른 거 재밌게 들은 분들도 들으면 재밌거든요, 이건. 왜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상상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은 주술현정을 되게 좋아해. 근데 주술현 작가가 전시를 한대. 그래서 도쿄에 있는 무슨 시티뷰 미술관 가서 봐. 너무 좋았어. 근데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 거기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상상하면서 들으면 너무 재밌는 얘기거든.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우선은 그런 일이 우선 많진 않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더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걸 구현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으면 그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고 그냥 덧붙여서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한국에 이런 게 진짜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할 수 있어요. 뭐 허영만 작가님, 신희수 작가님, 뭐 청계영 작가님 그리고 웹툰 작가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저 얼마 전에는 지금 프랑스에서 하기오모토 지금 전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원화전 하고 있는데 사실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제가 이거를 꼭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라고 하는 게 돈이 돼요.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라니까. 아니 허영만 작가님 만화 원화랑 이런 걸 되게 좋은 데서 멋있게 전시하고 굿즈까지 이렇게 해서 했어. 아니면은 뭐 웹툰 작가 중에서 이렇게 좋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잘 세팅해서 전시를 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가겠냐고. 이게 돈이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만화의 담론과 미학에 대한 가치들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좀 하면 좋겠다.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시라고 하면 보통 탑다운으로 많이 내려와요. 예산이 잡혀 있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뭘 기획하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 기획한 전시에 누구를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보통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외국에서의 화이트 큐브 전시를 어떻게 하냐면 지원서를 받아요. 쫙 받은 다음에 면접을 봐요. 큐레이터가 가서 피칭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작가가 되게 신인이고 이런 작가가 예를 들어서 모마에 들어갔다. 그럼 그 자체로 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어야 차고차고 올라와서 가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게 막혀있으니까 그 길이. 좀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요즘에 좀 그런 걸 해보려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돈 있는 데를 가가지고 섭외해왔는데 얘네들 얼마 주면 우리가 이거 전시해볼 수 있어.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어. 도와줄래? 하고 그냥 뚫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칼은 아니고 당근칼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럼 들고 가서 당근을 흔들고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좀 에피소드 얘기들도 좀 해봤고요. 근데 지금 매번 요 2024년 넘어오면서부터 제가 계속 에피소드마다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300회 너무 빨리 돌아올 것 같아. 한 7월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던 게 같은 주에 올라가면 A, B, C로 해서 같은 회차를 올려라. 안 그러면 당신 죽는다 이러다가 237편 1부, 237편 2부 이런 식으로 올려라. 그런 식으로 올리라는 건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지정도면. 사실은 특이한 거예요 대표님이. 예를 들면은 미학탐구회가 만약에 세 가지로 나눠서 올라가? 근데 그거는 보통 한 편으로 쳐요 딴 데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되게 잘게 이렇게 쪼개서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한 덩어리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세부로 보면 좀 그게 좋긴 하지. 세기에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는 편이니까. 근데 1부, 2부, 3부인 거지. 한 편인 거지. 그러면서 뭐 저는 좋죠.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5편마다 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또 뭐 준비하는 게 있어서 10월에 하면 좋거든요. 10월 말에 300회 특집이 딱 잡히면 좋은 거라서 그때까지 좀 이렇게 텀을 두면서 조금 덜 올라갈 때도 있을 것이다. 그거는 아니면 뭐 몇 주년 이런 거 해도 돼요? 아니면 특집을 잡아요. 특집으로 한 300편 중에 앞에 특집으로 쭉 채워놓고 마지막에 이제 달리는 거지. 쫙 달려서 그 시간 맞춰서. 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아니 나는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 안 받아들인 건 당신이야. 아니 무슨 책임을 안 져요? 아니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지 오히려. 그렇잖아요. 맞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300회 특집으로 공개 방송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한번 해봤으니까 더 크게 잘 준비하고 싶으니까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또 저희가 처음 뵙다 보니까 최재원 작가님이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아주 탐나는 선물들을. 여기 지금 오타쿠 6명이 모여있으니까 오타쿠 선물 첫 번째 들고 온 선물은 슈퍼마리오 그 컵입니다. 사기 컵인데 저는 이거 되게 탐나요. 여기에다가 아이스 담아서 마시는 술 뭐지? 이게 제가 이제 오타쿠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런 가차샵이나 일본 굿즈샵을 갈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클래식한 걸 좀 좋아하고 예를 들면 데스카우스 하면 뭐 전시를 하거나 데스카우스 하면 뭐 굿즈를 하면은 뭐 샀지. 갑자기 뭐 김열의 칼날이나 주술회전 뭐 이런 거를 살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선물 사려고 진짜 오랜만에 한번 갔어요. 구경만 하다가 사러. 근데 제가 이제 뭘 고르고 있는데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뽑으시게요? 이러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뽑으시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뽑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굿즈가 뽑기인 거야. 전부 가차. 그 이름이 있던데? 아니 가차가 아니라 그 뽑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밑에 쫙 무슨 뭐 종이 쫙 나열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이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배웠죠. 그래 갔더니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사주고 싶었던 물건들이야. 그래서 아니야. 이거 다 뽑기로 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재민 평론가님 생각하면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골라서 5개를 갔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거를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했더니 뽑으래. 뭘 뽑아요? 했더니 우선은 이렇게 무슨 투표함 같이 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뽑으면은 A부터 한 Z까지 쫙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싼 거는 A, B, C, D 막 이렇게 있어. 그런 거는 막 근데 가격은 다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0원이야. 예를 들면 15,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걸 뽑으면은 맨 A, B, C, D는 피규어야. 큰 피규어. 근데 예를 들면은 Z는 뭐냐면은 카드야. 아, 쿠지 뽑으신 거죠? 후지라고 하나 그거를? 네. 근데 어제 그건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뽑아서 봉투를 딱 깠더니 예를 들면은 뭐 F야. 그러면은 뭐 열쇠고리. 근데 어쩌다가 A가 나왔어? 그럼 되게 비싼 피규어를 가져가는 거지. 아 이거 오타쿠 그러니까 너무 오타쿠 피 말리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지 약간. 음. 적당한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꽤 근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사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좀 뜬금없잖아. 우리를 생각하면서 슈퍼마리오 사기 컵이랑 슈퍼마리오랑 조조. 좀 네.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던 게 있었다. 근데 갔더니 어쩔 수가 없어서 아 그래. 그 항목들이 있는 후시를 가차를 5개를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다. 나는 원래- 기하다 기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5개가 나와가지고 원래 뭘 생각했는지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원래 뭐였는지. 원래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항목을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평론가님은 피규어 중에서 약간 이제 만화 좋아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고르고 있었지. 근데 너무 비싼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 좀 이렇게 귀여운 거, 아기자기. 조그만한 거. 그리고 이제 SD 인스타그램은 이제 뭐 붉은 돼지나 루팡 좋아하니까 이런 것 중에 뭐 토미카라던가 이런 뭐 컵이라던가 이런 굿즈 조조 좋아하니까 네. 그나마 이제 오늘은 다비님이 가장 수혜자. 조조가 지금 많아요. 눈이 제일 빛나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은님은 따로 생각했었어. 책 같은 거 사려고 했어. 그냥 왜 바로 영풍목에서 옆에 4개를 사고 그리고 그 뭐냐 나온 작가님 거는 뭐 열쇠고리나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했지. 키링 같은 거. 네. 왜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사실 가짜 오타쿠잖아요. 아니 저 다른 쪽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이고 그래서 좀 무난한 걸 하려고 했지. 근데 이제 이거 그래서 이게 우선 그러니까 그 샵에서 4개를 들고 간 거야. 근데 갔더니 뭐 하시는 거냐고. 저도 약간 듣고 보니까 가짜 오타쿠 같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책은 좀 별로 아닌 것 같고 키링을 저도 알아둬라. 2025년에는 키링 사와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슈퍼마리오 이거 사무실에 쓰면 되는 손 닦고 이럴 수 타월. 있는 타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일본어로 써있는데 조조가 3개 다 그려져 있어요. 조조 포스터 하나랑 조조 코스터가 똑같은 거 2개 있는데 얘네도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포스터가 그러니까 뭐예요? 랜덤의 랜덤인 거잖아요. 코스터 너무 갖고 싶어. 잔 안에 이게 너무 되는 충격적이야. 랜덤의 랜덤이야. 그게 오타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오타쿠가 살아가는 근데 방식이라고. 도박이잖아요. 거의 그냥. 그리고 오타쿠 너무 이게 피말리 얼마나 도박적인 거야. 너무 이렇게 오타쿠의 피를 뽑아먹는 이런 거 지금 같아. 여기 있는 모든 게 도파민 스위치야.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선물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마 저희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쉬는 시간에 가위바위보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최종 작가님 매번 이렇게 선물 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오타쿠로서 네네. 이게 약간 오타쿠가 무슨 직위 같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저는 이런 게 되게 너무 즐거워요. 그럴 수 있지. 우선은 그리고 이게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팀이나 크루가 몇 팀 있잖아요. 만화 팀도 있고 네네네. 뭐 있는데 사실 예를 들면 뭐 쾅 코믹스가 이제 좀 대표적이지만 쾅 코믹스도 사실은 오타쿠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타쿠가 몇 명 있어. 왜 최선민 작가님이나 그러니까 최선민 작가님이나 심기태 작가님이나 뭐 구현수 작가님이나 오타쿠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이제 만화 작가들이니까 만화 문법이나 정말 이제 만화 미학 도구들에 관한 얘기들을 하다가 보통 헤어지거든. 이제 정말 만화 얘기를 하는 데는 사실 저 입장에서 여기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런 만화 변두리 얘기지 사실. 그런 면에서 좀 항상 고맙거든. 아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또 녹음해 주고 또 코너도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뭐 의도했던 선물들은 아니지만 아니 근데 너무 항상 다정하셔가지고 항상 맞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로. 가볍게라도 이제 사서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뜬금없는 생각인데 다음에
각자 날짜는 서로 정해서 각자 그 가차샵 가서 각자 좋다. 한 2개씩 뽑아 오는 거야. 좋아요. 그 가기 전에 네. 내가 누구한테 선물 줄지를 뽑고 가죠. 그것도 많이 괜찮아. 랜덤 많이 또 그래서 연속 가차. 랜덤에 랜덤. 도박이라니까. 다음 특집 때 다 모일 때는 그렇게 랜덤 가차가 된 그런 방송으로 한번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만화클래식 첫 신년의 첫 번째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